오늘 볼 지문은 2024년 6월 모의평가 독서 12번부터 17번 문제인데 어려웠을 거야. 진짜 어려웠어. 자, 먼저 가 지문을 하나의 어떤 구로 설명을 해보자면 심리 철학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지문이었고, 나 지문은 체험으로서의 지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이 두 세트가 각각 다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을 다들 멘붕에 빠뜨리게 했던 그런 문제였고, 보자마자 막막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의식, 지각, 철학 다 되게 추상적인 단어들인데, 그래도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이 학자들이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저도 수업을 이끌어가 볼게요. 자, 먼저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해 볼 건데, 인지, 지각 이전에 주체라는 것이 있었나? 라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가지문 1문단부터 3문단을 볼게. 자, 1문단. 동일론이 뭐야? 동일론은 여기 보면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저는 동일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어는 동그라미를 쳐주고, 정의는 밑줄을 치자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동일론은 의식이 곧 뇌다. 끝. 자, 그 다음에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뭘까?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본 게 기능주의예요. 그리고 이때 기능이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인 역할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기능주의는 입출력이라고 하는 함수적 역할이다. 오케이? 근데 그리고 예시가 바로 나와. 예시가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시를 들어서 얘들아 이런 거야. 기능주의가 얘기했던 함수적 역할, 뭐 입출력 이러면 좀 헷갈리지? 그게 뭐냐면 로봇이 있어.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어떤 찔림이라고 하는 인풋을 겪었을 때 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출력을 내놔. 근데 인간도 똑같잖아요? 그럼 로봇이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단에 들어가서 이 존설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바로 반박을 해.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해요. 뭐라고 하냐면 중국어 방이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하는데, 이 설의 입장.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뭔지 이해를 못해도 어떤 특정한 원리에 의해서 아웃풋을 내놔. 그러면 중국어를 되게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하지만 이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냐? 그 중국어 방 바깥에 있는, 중국어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너 나 사랑해? 했더니 응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답을 내놨다고 하는 그 진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자 이렇게 된 글자를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과 정말 같은 중국어를 이해하고 그 의식에 따라서 답을 내놓는 그 과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냐?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두고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존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설의 비판이 뭐냐면, 기능이 같다고 하는 게 의식이 같다고 하는 것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되게 직관적인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한 거죠. 자, 3문단으로 갈게요. 근데 3문단은 뭐라 하냐면 뭐 다 시끄럽고 얘네들은 결국에는 의식이라고 하는 논의를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건 몸 바깥에 일어나는 일과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어떤 사람이 뭔가를 떠올리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노트북 열어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을 했어.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게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인데,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와의 작용을 통해서 확장적으로 형성되는 건데,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 내부에 한정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3문단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 내부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4문단. 여기가 이제 핵심이야. 개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좀 꼼꼼하게 짚어가야 돼요. 자,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다.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 자, 그러니까 기억, 믿음 같은 거라고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이 있어. 내가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하는 기억이 있어. 그러면 뭔가 그게 진짜 기억이 정말 있었나? 그 기억이 사실인가? 라고 뭔가를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야, 기억이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심적 상태라고 하는 거고, 파생적 상태라고 하는 건 주체의 해석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라고 해요.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신호들, 그런 것들은 그냥 전자신호 그 자체야.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열어서 그것을 열람해서 확인을 해서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의미가 생기겠죠? 그 열람 후에도 사실 그 전자신호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시그널일 뿐이야. 여전히 파생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존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고 자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파생적 상태라고 하는 건 의존적이야. 어디에 의존적이야? 해석과 그것이 해석을 통해 의미를 갖는 것에 의존적이에요. 그러면 이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때 뭐냐?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 파일을 열어서 읽는 그 행위가 인지 과정인 거고 그 결과로 내 안에 기억으로 남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 바로 뭐다? 인지 과정이다. 이 부분을 체크하면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심적 상태가 바깥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심적 상태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심적 상태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의미를 갖는 거고 더 의미를 확장하게 된다는 건 인지 과정이라는 거. 이게 13번 문제에 구현이 돼요.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 여기 확장된 인지 과정 나오지? 뭐냐?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즉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 이전에 결국엔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인지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로렌츠도 결국에는 인지가 일어나려고 하면 주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정의를 해요. 이게 나중에 재심은 나랑 충돌되는 지점을 발생시켜요. 자, 이제 나 볼게. 나. 자,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 개념을 동그라미 치고 정의해요. 근데 이걸 분석하면 두 가지 사실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물과 내 몸은 둘 다 물질 세계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에 있어. 물질 세계에 있지 않아. 이 두 가지를 이제 나 지문의 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객관주의 철학이 있어. 이 문제를 두 가지 입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인 차이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입장은,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게 사물 자극에 대한 물질적 반응이다. 두 번째, 감각된 사물에 대한 의식의 판단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둘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어. 뭘까? 그게 뭐냐면 주체와 대상을 분리한다는 걸 둘 다 전제로 한다는 거야. 지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주체라고 하는 것과 대상이라고 하는 게 각각 확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 지문 전체에서 이 나 지문을 쓴 화자가 가에다가 반박할 수 있는 커다란 전제가 되는 거야. 3문단으로 가면 필자의 비판이 나와요. 자,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설명해 줄게. 예시가 되게 직관적이라서 이해가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상대방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도 상대방에 의해 만져지죠. 이거 어디선가 뭐 작용반작용 얘기 들었던 거 생각나지? 우리 다들? 우리 그런 장난 많이 쳤잖아. 막 뺨 때리면서 작용반작용, 너의 뺨도 내 손을 때렸어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감각하는 것과 동시에 감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나는 나와 상대를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순서가 핵심인데, 자, 얽힘이라고 하는 게 먼저야. 얽힘이 뭐야? 지각된다, 서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게 구분돼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구분되면서 정의되고 구분되면서 존재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객관주의가
지각 이전에 주체와 대상이 이미 있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앞에서는. 그거랑 정반대지. 여기서 문제가 풀려.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 나와요. 니은.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조금 되나? 됐으면 좋겠어. 응. 자, 왜냐?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지각되는 거라 했잖아. 그게 얽힘의 작용이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지각이고. 그래서 4문단으로 갈게요. 결론이야. 우리 다 왔어.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뭐다?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자, 그러면 두 지문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지문에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기억. 인지 이전에 주체 있었어. 그쵸? 그 다음에 나. 방금 했으니까 따끈따끈한 기억. 나의 필자. 이 사람 이름 안 나와. 로렌즈는 나왔는데. 뭐라 했냐면 자, 지각이라고 하는 이 얽힘 이후에 주체와 대상이 확정된다 했어요. 자, 이 충돌이 바로 우리를 머리 아프게 했던 14번 문제야. 자, 문제로 가볼게요. 먼저 12번.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야. 자, 가에서 설이 비판하는 것. 이 가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기능주의를 존설이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기능주의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의식과 함수적인 역할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거 바로 나오지. 우선은 얘네만 보고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어. 소거를 해버려요. 헷갈리지 마.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다 고르면 돼요. 너무 쉬워졌어 이제 문제가. 이제 5번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으려나? 이게 약간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적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입력과 출력이라고 설명이 됐었잖아. 그 풀어서 예시를 들 때. 근데 입력과 출력이 같다고 하는 기능주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함정이야. 그러니까 약간 성질 급해가지고 이거 그건데 해버리면은 우리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의식하고 함수적 역할이 같아야지 왜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지냐고. 이해됐어요? 응. 그리고 두 번째, 객관주의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각이 나라고 주장했어. 뭘까? 둘 중에 골라보자. 내 몸의 체험. 내 몸의 체험이라고 그랬지? 정답 1번.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 볼게. 세부 내용 파악 문제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나는 아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X를 치고 싶더라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병이 지금 옮았어. 내가 지금 얘기를 함으로써. 적절한 것은 보면은 동그라미 치고, 적절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적절한 거 이러면서, 적절하지 뭐 아는 하면은 아는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얘네를 구분을 하지 못해. 우리가 이런 표시를 한다고 하는 건 다시 올라가지고 동그라미 어딨지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나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과정인 건데 구분해주세요. 아는은 X표 쳤어. 우선 먼저 정답 볼게요. 3번이에요. 정답 3번. 근데 쭉 읽어볼게.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되게 뭔가 스무스하게 읽히잖아요. 로렌즈가 얘기했던 게 확장인지 이론이죠. 자, 확장인지 이론이야. 인지가 기억이랑 되게 유사하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기억이라고 하는 글씨를 다른 개념, 그러니까 원래 원관념으로 바꿔볼게. 기억은 아까 우리 예시였잖아요. 원래 뭐냐면 심적 상태. 이 심적 상태의 예로 기억을 들어줬어. 자, 로렌즈는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봤어요. 지문에 그냥 그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 같은 거는 몸 바깥으로 확장되는 거 아니야. 뭐가 확장된다 했어요? 인지. 인지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로렌즈가 주장했던 게 확장인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게 확장되는 거고, 기억은 이미 생겨난 심적 상태고, 나머지 2, 3, 4, 5는 지문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어요. 적절한 거니까. 넘어가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는 교육부가 아예 대놓고
이거는 여러분들 좀 틀리라고 만든 문제예요. 이거는 상위권 그리고 뭐 최상위권을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문제예요 라고 아예 밝혀서 말한 바가 있을 정도로 애초에 대놓고 어렵게 내려고 작정했던 문제예요. 그리고 왜 어렵냐, 가지문 나지문 둘 다 어려운데 그 두 개의 지문을 연결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우리 지금 지문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이해를 충분히 한 바가 있죠. 우선 먼저 정답 보자면 1번이에요. 맞힌 사람? 둘 다 맞췄어? 누가 또 맞췄어? 되게 잘했네?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니야? 그냥 맞아? 그럼 안 되는데 나한테 배웠으면은. 14번 문제. 일단 정답이 1번인데 같이 한번 짚어보자. 내 손이 그냥 골랐어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어. 자, 문제는 나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였지. 그랬을 때 기억을 확인을 해보면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렌즈는 인지 이전에 주체가 이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의 관점, 나 지문의 관점에서는 지각, 그러니까 얽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확정이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지? 지각 이전에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평가는 기억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거야. 자, 나에서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타당하지 않아. 자, 2, 3, 4, 5 보면 타당하다. 잠깐만. 2, 3, 5 이렇게가 타당하다고 봤지?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당하다고 본 거는 이미 방향 자체가 틀렸어. 그리고 자, 4번 타당하지 않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방향은 맞지만 이유를 볼게.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얘가 이유가 돼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아요? 로렌즈는 오히려 몸 바깥으로 인지가 확장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학자잖아요. 이유가 틀렸어요. 이유가 틀렸어. 이렇게 이 보기, 문항 보기를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서 봐야 돼. 이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어떻다라고 하는 평가. 그랬을 때 앞부분도 맞고 뒷부분도 맞고 좀 어려운 문항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연결한 것도 맞아야지 답이 되죠. 그러니까 먼저 풀이 순서를 보면은 타당하냐, 이게 타당하지 않냐, 타당한 거 일단 다 걸러내. 이런 식으로 먼저 소거를 해요. 그 다음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 건 이유도 봐줘, 그때.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확신 있게 풀 수 있겠지. 말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더 헷갈려요. 왜냐면 굉장히 유혹적으로 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두 단계로 걸러내고, 그래서 타당하지 않아. 이유도 보자.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이유도 맞아. 정답 1번이에요. 그쵸? 먼저 15번. 내용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니은 부분을 보면은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니은이라고 하는 게 니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내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게 뭔지를 고르는 문제인데 같이 한번 봐보자. 먼저 지각과 감각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왜일까를 보면 3문단에서 그 나지문의 3문단을 보면은 바로 나와 있었어요.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얽힘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게 곧 지각이니까. 그러니까 그 둘은 구분이 안 돼. 근데 5번을 보면 5번이 약간 함정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말장난이야. 좀 애매하게 꼬아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오히려 완전 지문과 정반대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감각과 지각이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그 지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일단 선우를 뒤집은 다음에 이 부분 분리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막 순서가 머릿속으로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거 맞는 말인가? 우리가 읽었던 눈으로 읽어내려갖고 우리가 이해를 했던 그 순서랑 바뀌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니에요. 정답 2번이에요. 정답 어떻게 2번이냐? 지각과 감각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건 얽힘의 작용이 곧 지각이기 때문에 맞았죠? 넘어갈게요. 16번 볼게요.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읽었을 때 그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면은 무조건 X 치고 싶은 병이 여러분도 옮았다고 했죠? 한번 봐봐. 어떻게 풀었나? 아는 X표 쳤나? 또 잔소리 해봤어요. 먼저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어. 근데 A는 막대기로 지각을 해. 이렇게 하면서 막대기로 지각을 해요. 그리고 B는
어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브레인 뭐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겠죠? 그걸로 전달을 받아. 적절하지 않은 걸 이제 고르면 돼요. 이거 뭐 엄청 길고 개념이 많아가지고 뭐또 어려운 소리 하려나 봐. 안 그래도 돼요. 그냥 A는 막대기로, B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지각한다. 만 이해했으면 넘어가. 일단 정답은 3번. 마침 체크가 되어 있네. 정답 3번이에요. 가의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이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자, 이거 말이 너무 추상적인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아픈 건데 정말 쉽게 이 말을 바꿔보면 뭐냐면 이 막대기를 통해서 얘가 막대기가 탁 하고 뭐에 걸리잖아? 여기 뭐가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상태에만 의존해서 이 상황을 파악을 해. 거기에만 의존을. 그러면 눈 안 쓰고 다른 뭐 옆에서 뭐 있어요? 뭐 조심하세요. 이런 소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막대기의 진동에만 의존을 한다는 거야. 그 얘기야. 그랬을 때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파생적 상태예요. 적절하지 않아요. 파생적 상태 겠군 하면은 맞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아까 우리 진짜 모르는 얘기들 계속 뭐 무슨 말이야 이랬던 거 사이에서 그래도 좀 달달한 문제죠. 들어가 볼게요.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라고 했어. 자, 가까운 보면은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쳐. 빠르게 갈게. 동일하다고 본다. 동일하다고 친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동일하다고 친다. 그간의 사정을 봐서, 그간의 사정을 쳐서, 그간의 사정을 봐준다. 그냥 감안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배려해준다. 배려해준다, 그치? 같지 않아요? 두 번째,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발생한다라고 한번 쳐볼게. 이사후에 가나둔 살림살이가 발생했다? 이상하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뭔가 꺾였던 게, 뭔가 되게 상태가 안 좋았던 게 괜찮아졌다. 다시 부흥했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그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문에서 보면 앞에서 이제 확장인지 이론이 먼저 설명이 돼. 그 다음에 그 확장인지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돼. 그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입각하면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개발에 따른 개발이 자연 훼손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야. 개발에 의한 개발 인과 이거지. 인과.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앞에 입장을 일단은 맞다 치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얘 때문에 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따르면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리고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무엇인지 뭐 탐색해보기 위해, 더 탐구해보기 위해, 자 단어의 뜻을 탐색해보기 위해, 탐색해보고 탐구해보기 위해. 자연스럽죠? 정답? 안 돼요. 4번. 그리고 5번 보면은 손을 만지는 터치야. 그 다음에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만질 줄 안다. 다룰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어. 6문제 일단 다 풀어봤고 오늘 하나만 챙겨가 볼게. 인지와 지각 이전에 주체가 있냐 없냐. 우리 이 지문 설명 완전 그 최초에 내가 던졌던 발화잖아. 이런 지문을 보면은 어떤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가면은 쉽게 풀리는데 이게 되게 사후적인 얘기일 수 있어. 그러니까 답을 알고서 지문을 완전히 낱낱이 뜯어보고서 하는 얘기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길고 장황하고 어려운 지문이 2개나 묶였으면 어쨌든 뭔가 공통적으로 묶이는 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전혀 상관없는 걸 이렇게 붙여서 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전제는 어쨌든 뭔가 묶이는 게 있어.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돼. 얘네를 관통하는 개념이 뭔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걸 읽어 내려가면서 무슨 말인지 하면서 그걸 잊지 마. 그리고 옆에 여백에 시험지는 항상 넉넉하게 여백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다가 써요. 그 개념을. 가장 크게 얘네가 가지고 갔었던 그 개념적인 부분을 키워드들을 써봐 한번. 그래서 만약에 뭐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나 이런 게 나온다 라고 하면 화살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쭉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을 때는 찾지 못했던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